잃어버린 날들의 끝에서 김민주는 천재로 불리며 자랐다. 모든 시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그는 늘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노력하는 천재라는 평가는 민준을 더 우쭐하게 만들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사랑스러운 딸까지 얻었다. 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를 덮쳤다. 선물 주식이라는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은 그래서였다. 처음에는 짜릿한 승리감을 맛봤지만 이내 냉혹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고 그럴수록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와도 헤어졌다. 나락으로 떨어진 민주는 간신히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주식 선물의 유혹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 공금에 손을 댔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잠깐 쓰고 갚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다. 감옥에서 나온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나이든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가까스로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에게는 그 일조차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자영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 선물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고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이제 늙고 지쳐 어디에서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 무력한 신세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곳은 어느 허름한 식당의 주방이었다. 끓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나이에 비해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러다 그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진. 민준보다 연하인 그녀는 삶에 지쳐 있었고 그의 처지를 한눈에 알아봐주는 듯했다. 민준과 미진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서로의 낡은 삶과 아픈 상처를 털어놓으며 둘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 민준은 미진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소망을 털어놓았다. 작은 냉면 가게 하나 차려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진은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저한테는 꽤 돈이 있어요. 삶을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니려고 모아둔 돈인데 우리 같이 냉면 가게 해볼래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진은 그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의 의견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다. 뒤늦게 찾아온 행운의 파랑새처럼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냉면 가게가 문을 열었고 가게 이름은 행복냉면이었다. 민주는 주방에서, 미진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더 이상 불안정한 투기로 한탕을 노리지 않았다. 그저 손님에게 맛있는 냉면 한 그릇을 내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을 깨달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초조함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고 미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잃어버린 날들의 끝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김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정말 극적인 인생 궤적을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네, 시작은 정말 뭐랄까요, 완벽에 가까웠죠. 천재 소리 듣고. 맞아요. 명문대 대기업, 결혼해서 딸까지 정말 탄탄대로였잖아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던 삶이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성공에 대한 그 강한 열망,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 같은 거겠죠. 특히 선물 주식이라는 그 선택이 가져온 파장,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다른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그럼 민준 씨의 처음 그 성공가도부터 좀 따라가 볼까요? 진짜 남부러울 게 없는 시작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에 뭐 안정적인 직장, 예쁜 딸,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그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부터예요. 더 빠르고 더 큰 성공,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정말 고위험 투자잖아요.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벌었겠죠. 작은 성공. 이게 나 좀 하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손실이 나면 만회해야지 하면서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이게 통제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지는 고위험 투자의 전형적인 심리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비단 이 사람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결국엔 모든 걸 다 잃고 어렵게 구한 중소기업 회계직. 거기서도 잠깐 쓰고 메꾸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예요. 횡령이죠. 네.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추락이죠. 출소하고 나서의 삶은 더 막막하죠. 전과자라는 딱지에 나이도 있고 세상은 차갑고 받아주는 곳 없고 과거의 그 화려함은 이제 흔적도 없고요. 자영업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해봤지만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는 거예요. 또 선물거래 기웃거리다가 실패하고. 그렇죠. 그 중독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설상가상으로 세금까지 체납되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돼요. 한때 정말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결국 허름한 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접시 닦는 신세까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박미진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그 힘든 처지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이해하고 어떤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냥 기대는 거군요. 네. 상호 수용과 공감. 이게 민준 씨한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준 거죠. 정말 바닥에도 찾은 연결의 힘이랄까요? 네, 맞아요. 서로한테 유일한 위안이 되고 마음 터놓을 상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민준 씨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냥 품고만 있었던 꿈을 이야기해요. 아주 소박한 꿈. 작은 냉면 가게 하나 차려서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 꿈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럼 같이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뜻 모아둔 돈을 내놓는데 이게 원래 인생 정리하고 여행이나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민준 씨한테는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행운의 파랑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거죠. 이건 단순한 동업 제한 그 이상이죠. 그동안의 삶, 그러니까 위험한 투기로 1억 천금을 노리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 그리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쪽으로 삶의 방향을 트는 아주 극적인 순간인 거죠. 가게 이름도 행복냉면, 이게 참 상징적이에요. 진짜 행복이 뭘까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네. 결국 두 사람이 행복냉면 가게 문을 열어요. 민준 씨는 주방에서 정말 정성껏 냉면 만들고 미진 씨는 홀에서 손님 맡고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베팅 대신에 그냥 눈앞에 맛있는 냉면 한 그릇에 집중하는 거죠. 평온을 찾은 거네요. 맞아요. 민준 씨 얼굴에서 그 과거의 불안함, 초조함 같은 게 사라졌다고 해요. 평온을 찾은 거죠. 자, 이렇게 민준 씨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여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좇는 그 성공이라는 것의 허무함일 수도 있고 한순간의 욕심이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그 평범한 행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 그리고 행복
이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민준 씨처럼 모든 걸 잃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해야만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꼭 그런 시련이 없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소중한 걸 발견하고 또 지켜나갈 방법은 없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 이후에 찾은 소박한 행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민준 씨의 그 처음 모습처럼 사회가 정해놓은 그 성공 사다리 있잖아요. 그걸 오르려는 치열한 경쟁,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네,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